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네, 먼저 반딧불 농산물 배송단 조직 운영해가지고 564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9,790만 9천 원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반딧불 농산물 배송단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뭐 꾸러미 사업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제 물건을 뭐 택배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보내주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진 전략에 이제 방향으로 반딧불 유통사업단과 연계한 꾸러미 배송단을 운영하겠다. 또는 뭐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반딧불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말썽이 많고 농민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해체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단과 연계한다는 거는 유통사업단도 해체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더욱 개성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들 한번 유통사업단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게 보면 우리 예산서 559쪽에 보면 맨 앞이죠. 맨 앞에 보면 쇼핑몰 물품 배송료 있어요, 그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해가지고 쇼핑몰 물품 배송료 2,600만 원, 우체국 쇼핑몰 할인 쿠폰 적립금 뭐 또 있고 우체국 쇼핑몰하고 일반 인터넷 이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해갖고 5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전부 다 택배와 관련되는 사업 내용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택배하고 관련된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꾸러미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조직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개인 사업 영역이에요. 택배 사업을 하든 농민이 직접 하든 이건 개인의 영역인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희망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농민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농한기 이럴 때 농민들을 불러서 전자상거래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 홍보 기법, SNS 활용 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래 교육을 시켜서 이 농민이 스스로 본인의 제품을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팔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조직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또 다른 유통사업단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구 거는 팔아주고 누구 거는 안 팔아주고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농산물 배송단이라는 것이요. 이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직접 이제 배송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들 해당 저희들 마케팅 팀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한 5개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 같은데 상당히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하고
한번 잘 본 쪽으로. 이 행정에서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뭐 잘 된다고 이야기하죠. 실적만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뭐 건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잘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상품의 신뢰도 문제 또는 그 편협되는 부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농민들 것을 이제 팔아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뭐 그 사업단 측하고 이렇게 유착관계에 있는 쪽 집중적으로 팔아주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산 집행의 형평성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차라리 이런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농민들 불러놓고 관련되는 것을 그 홍보 기법을 교육시키는 게 낫다. 실제로 저도 1000마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제법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카친이니까 카카오 스토리 친구니까 1000마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예전에 누가 1000마를 캐는 장면을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 이 생각이 나가지고 쫙 올려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분 전화번호를 몰라서 댓글에다가 이게 전화번호 좀 이렇게 알려달라. 내가 1000마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환갑이 다 된 아주머니였어요. 환갑이 다 된 아주머니. 그 시골에 진짜 농사만 짓고 손가락도 완전히 더덕손이고요. 완전히 몸빼 있고 머리 헝클어진 머리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 가갖고 내가 참 1000마를 싸게 이렇게 사면서 그 같이 농사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이제 인심이 좋으니까 얻어서 오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그런 교육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우연히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장사라기보다는 내가 지은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카스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쏠쏠하게 이렇게 팔린다고 아주 이게 그 교육 효과가 자기는 좋았다. 이 스마트폰 만지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꾸러미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가고 또 고객의 신뢰도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564쪽에 보면 주말 난장 개설 계획이 또 있어요. 그죠? 꾸러미 사업단하고 뭐 같이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 IC 만남의 광장에다가 이제 주말 난장을 개설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렇게 있어요. 주말 난장을 어떻게 직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한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다가 주말 난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직접? 예, 와서 하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예산이 이렇게 1876만 3천 원이나 들어가야 되죠? 그게 보면 이제 뭐 운영 물품이라 할지 이제 유니폼 같은 거. 주말 난장을 운영하는데 왜 운영비가 왜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인 것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될 테죠. 그것은 오히려 난장이라는 개념을 좀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든가 난장 또는 우리 도깨비 시장 이런 골목 시장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 좀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유니폼 입고 무슨 관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뭔가를 주도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면 오히려 고객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일도 아니고 여기는 그 만남의 광장에다 굳이 하시고 싶다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품목이라든가 뭐 또는 농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가격이라든가 이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복장도 통일할 필요 없습니다. 통일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이런 데는 통일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한 복장하고 뭐 너무 이제 누추하지 않게만 하고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켜서 그 품목과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주말뿐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지 자기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지. 이걸 굳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뭐 유니폼 맞춰 입고 뭐 거기다 뭐 주말 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간판 갖다 써서 붙여놓고 이러면은 오히려 안 되거든요. 전 그 홍보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